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시 김보배님께서요. 인별에 올라온 요리사진 괜히 봤어요. 어흐 음식 고문이라고 하셨던데 귀로만 들어도 허기져서 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훈남 약사 정전 푸드라이터 절세미녀 이본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의 요리는 늘 프리웨이 인스타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음식 족발입니다. 족발. 자, 올림픽 시즌, 월드컵 네. 시즌 이 족발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족발. 야,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족발을 먹기 시작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6.25 전쟁 발발했을 때 네. 피난민들이 바로 이렇게 서울 장충동 주변 4대문 바로 바깥에 있는 장충동 주변에 모이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가옥들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일본식 가옥. 그렇죠. 네. 그쪽에 이제 기거를 하면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은 마장동 그 소시장 가까우니까 거기서 네. 이제 사다가 만든 게 족발의 시초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다가 왜 이게 또 더 유명해졌냐면 거기 또 장충체육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운동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때 레슬링 한창 많이 했을 때 그 당시에 박치기. 맞아요. 네. 그때 같이 그러니까 흔하게 싸워서 먹을 수 있는 게 이 족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반찬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족발을 사랑하고 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단백질 특히 이제 고기가 그렇게 네. 그 흔치 않던 시절에 맞아요. 또 서민들의 네. 어떤 또 이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음식이었고 그리고 또 이 족발이 맞아요. 좀 애환이 있잖아요. 약간 뜯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뭘 뜯어줘야 이제 고기를 먹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그러네요. 서민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게 6.25 이후에 네, 본격화된 맞습니다. 음식이군요. 네. 특히나 이 족발 여성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 콜라겐 많아서 뭐 피부 미용에 좋다라고 하는데 족발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콜라겐 많습니까? 콜라겐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족발이라는 게 사실 돼지발이잖아요. 그렇죠. 돼지가 이렇게 체중을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힘이 가는 부위에는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고 네. 또 족발은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오랫동안 푹 고우니까 네. 뭐 요즘에는 무슨 뭐 생선에서 추출하는 콜라겐은 흡수가 잘 되고 뭐 돼지 콜라겐은 안 돼. 그런데 족발처럼 오랫동안 푹 고아서 요리를 하면 그게 또 소화 흡수되기 좋은 형태가 되니까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콜라겐의 왕이다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족발에 콜라겐이 많다. 뭐 피부에 그게 엄청나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콜라겐 자체는 단백질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닭날개 먹는다고 우리가 나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그냥 영양소로 그냥 즐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족발 사 먹을 때 앞다리 뒷다리 구분하더라고요. 이게 다릅니까? 앞다리와 뒷다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은 가격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앞다리는 3만 원대 초중반, 뒷다리는 2만 원대 중반 후반입니다. 아니 10,000원 차이, 30% 차이 나나요? 네, 왜냐하면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돼지는 이렇게 앞다리에 체중을 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도 단단해지고 지방 형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보다는 훨씬 더 콜라겐이라든지 지방 덩어리가 많아서 삶았을 때 그 쫀득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식감으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이 좋다 이러면 앞다리. 나는 약간 살성이 조금 연하고 연한 부위를 먹고 싶다 그러면 뒷다리를 따는데 또 이게 가격 차이가 왜 많냐면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요 삶을 때 물렁뼈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뼈가 물렁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씹었을 때 그런 쾌감이 느껴지는. 저는 닭 치킨 먹을 때도 그 살 다 발라 먹고 그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먹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렁뼈가 많이 있는 게 앞다리이기 때문에 앞쪽은 조금 비싸고 뒤쪽은 조금 쌉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앞쪽과 뒤쪽을 같이 주는 반반족이 또 유행이에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앞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뒤쪽이 남거든. 뒷다리 맞아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을 같이 주는 반반족을 또 요새는 많이 선호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유난히 삼겹살 사람이 많아서 맞아요. 다른 부위 살들이 남아돈다하게 하는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섞어서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한참 젊을 때 이렇게 영양 필요할 때는 앞다리 먹어도 되고 치아가 안 좋거나 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부드러운 뒷다리를 드시는 그래서 반반. 네. 앞다리 뒷다리 논쟁 같은 거는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돼지 말고요. 꿩을 가지고 꿩 같은 새가 서 있을 때 한쪽 다리로 서 있는데요. 아 정말요? 그래가지고 학이나 뭐 이런 조류들 중에 가끔 이렇게 한쪽으로 서 있는 게 있죠. 원조 그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계세요? 미식예찬이라는 책 쓴 분. 브리아 사바랭.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꿩 다리 중에서도 서 있었던 쪽 다리가 더 맛있다고 하는 미식가들이여 하면서 깔깔깔 이렇게 비웃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지했던 쪽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그게 근육이 더. 그렇지. 근육이 더 탱탱하니까. 아니 제가 뭐 적당한 예는 아닙니다만 이 하체 운동할 때 왜 그 런지라는 거 하잖아요. 네, 런지하죠. 그때 확실히 알아요. 이제 왼발하고 오른발 밸런스가 달라서 저는 왼발이 버틸 때 훨씬 저는 오른발이 더 셀 줄 알았는데 버티는 힘은 왼발이 더 세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오른발로 런지할 때는 비틀거리고 왼발로 할 때 그렇죠. 식인종들이 봤을 때는 제 왼발이 더 맛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돼지는 뒷다리는 갑자기 운동을 팍 할 때 쓰기 때문에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고요. 평상시에 체중을 받치는 건 앞다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까 물렁뼈라든지 결합 조직이 많고 맛있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죠. 그렇군요. 저는 그냥 네다리 동물들은 다 네 다리가 다 이렇게 그 밸런스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지 않아요. 앞쪽에다 힘을 주는 돼지도 있고 짝다리로 쓰는 꿩도 있고. 그래서 의외로 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가 또 훨씬 더 사골 육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뒷다리로 많이 이렇게 발길질하잖아요. 손은 이게 동물 특성에 따라서 이제 어느 다리가 더 맛있는지도 이제 달라진다. 닭고기 우리가 치킨 먹을 때 제일 많이 먹는 거니까 닭다리를 이렇게 먹다가 더 쫀쫀한 쪽이 있으면 이 치킨은 이 다리로 짝다리를 섞어라. 신기한 걸 알게 되네요. 자, 족발을 먹다 보면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형광색인가? 녹색인가? 이렇게 뭐 반짝반짝거리고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이게 뭐예요? 근데 이제 그건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요. 족발뿐만 아니라 햄도 썰었을 때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래요? 네, 고기에 있는 단백질, 거기 들어있는 수분,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반사하고 굴절하고 하면서 정말 무지개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와 신기하다 생각하시고 그냥 드시면 되고 상한 거하고 색깔을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상했을 때 녹색 나는 걸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했을 땐 청록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푸른 파란색이 비치는 청록색.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열대 지방이 아니기 때문인지 몰라도 물고기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화려하면 이건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생선 종류는 되게 이제 무채색 나는 생선들을 우리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육고기나 이런 데서 컬러감이 생기면 먹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세계 공통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에서도 햄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거기 무지개 빛이 나니까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형광색이나 녹색으로 반짝거리면 아름다운 색깔 하면서 족발을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족발에 대한 요리 방법 알아봅니다. GG탑입니다. 렉스.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오늘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그리고 훈남 약사 정지현 푸드라이터와 약학다식 족발 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정보들이 막 도착하고 있습니다. 7846님, 치킨은 왼다리가 더 맛있대요. 이유는 닭은 대부분 왼발잡이입니다. 그래요? 자기가 무슨 라이언 긱스도 아니고 왼발만 씁니까? 치킨은 왼발잡이다.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족발. 두 분께서 이 족발을 맛있게 먹는 요리 비법 이제 하나씩 좀 알려주시죠. 일단 족발을 가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주문해서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요새는. 그럼 저는 무조건 시킵니다. 차게 시킨다. 왜냐하면 족발이 약간 뜨거울 때 먹게 되면 지방 부분에 있는 콜라겐이 흐물흐물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이 안 좋거든요. 일단 무조건 차게 시킵니다. 오히려 쫀쫀한 맛을 배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족발을 시키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일단은 콩나물을 약간 찌고
파채를 만들어서 콩나물과 함께 아주 새콤달콤하게 약간의 매운 청양고추 다져놓고 파채를 일단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파채에다가 족발을 펼쳐놓고 이렇게 싸서 먹습니다. 차가운 족발. 차가운 족발. 그러면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아주 신선한 쫀득임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아작아작 씹히는 파채와 콩나물의 식감이 좋아서 정말 족발 혼자 다 먹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채소를 곁들이는 건 일종의 면제부잖아요. 아, 그렇기도 한데요. 일단 채소를 곁들이면 족발의 쫀득임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상추 싸먹는 이유가 네. 족발을 훨씬 더 쫄깃하게 먹기 위해서 싸먹는 거거든요. 상추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소를 같이 곁들여서 잡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기에 포인트는 무조건 차게 식혀라입니다. 차게 식혀라. 네. 뭐 찍어 먹는 건 없습니까? 아, 저는 그 파채에다가 다 벌써 양념을 해놨기 때문에 찍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새콤달콤한 게 식초도 좀 넣고 하면서. 면제부를 갖기 위해서 안 찍습니다. 아, 그렇군요. 맛있습니다. 입안에 침이 싹 고입니다. 네. 자, 경기 남부에서는 어떻게 먹습니까? 아, 저의 족발은 맛있는 집에서 사오거나 시킵니다. 잘하는 집을 가야 돼요. 아니, 잠깐만. 네. 맛있는 집을 가야 된다. 네. 어차피 족발은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되네요. 족발은 어차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집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 왜 못 만들어요?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지. 그걸 가져옵니다. 네. 근데 이제 족발을요. 맛있게 먹는 방법을 또 연구한 요리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두껍게 썰어서 나오잖아요. 원래 좋은 고기들은 이렇게 두껍게 먹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족발은 얇게 썰어서 드시는 게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인별에 올라간 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맛집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네. 족발 편채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 글 쓰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분이 개발한 요리인데 얇게 썬 박찬희 셰프 네, 맞습니다. 박찬희 셰프. 네. 얇게 썬 족발 편채를 부추를 좀 매콤하게 버무린 거. 얇게 써는 게 자신이 없으면요. 그냥 뭐 부추 집에 있는 거. 네. 그거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같이 드시면요. 네. 이게 맛이. 아, 그것도 일종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족발을 주문할 때 얇게 썰어주세요. 최대한 얇게 이렇게 좀 주문을 넣고 그렇죠. 네. 얇게 썰어서 나오면 그거를 부추하고 해서 같이 먹는. 경기 남부식의 요리의 비법은 맛있는 집을 찾는다. 네. 네, 굉장한 꿀팁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네. 자, 족발이랑 같이 나오는 쟁반국수. 이거는 집에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죠. 네, 만드는 방법. 제가 얘기할까요? 네. 일단은 과일을 준비합니다. 사과나 배 준비하면 좋고요. 네. 요새 나오는 복숭아 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숭아. 일단 믹서기에다가요, 아주 매운 고춧가루, 고추장, 그다음에 과일 넣고요, 양파 넣고 다시마 우린물을 넣고 곱게 갈아서 거기에다가 2배 식초 또는 3배 식초로 간을 맞춤하면 약간 새콤한 맛이 나겠죠. 2배 식초, 3배 식초 뭐죠? 왜냐하면 식초를 약간 2배, 3배 식초로 이렇게 농축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넣으면 훨씬 더 새콤한 맛이 도드라지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약간의 설탕 넣고 잘 섞어 놓으면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매콤한 막국수 양념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국수만 삶으면 되거든요. 일단 뭐 칡국수라든지 막국수라든지 메밀면 삶아서 같이 넣는데 보통은 양파 같은 채 썰어서 넣거나 아니면 양배추 채 썰어 넣으면은 아주 맛있는 막국수, 비빔국수를 드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국수 자체보다도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양념이 중요하거든요. 양념, 그죠? 네. 역시 양념이 중요하죠. 이제 저희는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수 일단 준비하시고요. 국수는 이거는 냉동한 메밀면을 쓰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냉동한 채로 그냥 물에 끓이면은 잘 안 퍼지고 굉장히 오히려 맛있게. 해동시키지 말고 그냥 냉동채로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소스는 그냥 집에 있는 간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쯔유라고 약간 있어요. 약간 감칠맛 성분이 강화된 네. 그거 있거든요. 그걸 반반 섞으시고 거기다 국수 넣어가지고 비비면서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 깻잎을 깻잎을 좀 이렇게 많은 깻잎을 넣어도 될 정도로 넣으세요. 그래서 하시면 집에선 또 색다른 맛이 납니다. 그 깻잎이 그게 묘한 여름에 청량감 같은 게 있어서요. 정유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죠. 신선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떡볶이 좋아하는데 이 아주 뜨겁고 매운 떡볶이에도 깻잎이 살짝 들어가면 그렇죠. 시원한 맛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서 대신에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 나니까 조심해야 되죠. 네. 서양 사람들은 그거 고수하고 같이 취급하더라고요. 맞아요. 깻잎 못 먹는다고 하는데. 네. 자,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돼지다리로 요리합니까? 그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족발 요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프랑스식 족발 요리. 프랑스식 족발 요리. 네. 야, 족발을 이렇게 느끼하게도 먹는구나. 근데 왜 저랑 프랑스에서 만났을 때 한식 먹자고 했습니까? 프랑스식 족발 안 사주시고. 그걸 먹고 나면요 한식이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느끼해가지고. 본인은 그러니까 먹고 와서 저랑 한식을 먹으러 간 거군요. 사실은 제가 프랑스에서 먹지 않고 캐나다에서 한번 먹고 그다음에 한국에 삼청동에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는데 지금. 근데 이제 그 족발을 푹 구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크림이나 이런 게 가득한 소스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는데. 네. 이렇게도 먹네 하는 느낌이 드는 인상적인 맛이지만 다시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느끼해서 프랑스식 족발 요리가 있었고. 대표적인 또 학생 같은 게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학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븐에 구워내는데 요거는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 후춧가루에다가 이렇게 바질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서 푹 재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오븐에서 확 구웠다가 나중에 낮은 온도에서 속까지 은은하게 구워내면 정말 기름기는 쭉 빼지고 아삭아삭한 그 바삭한 맛이 나는 학센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요거는 또 우리가 마요네즈 소스 같은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네. 그럼 맛있겠네. 그것도 진짜 맛있는 집에서 사오셔야죠. 네. 만드세요. 집에서. 오늘의 꿀팁. 맛있는 집에서 사 먹자. 자, 밥식 먹을식 제할 쓰는 약학다식. 오늘은 족발을 맛있게 먹는 방법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재훈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